날린다 하더라도 자기가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조차를 아마 모르고 그냥 넘어갈 거예요. 뭐 몇십만 원 이어도 아까울 판인데 몇천만 원, 몇 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잘못하면. 그래서 지금 내가 하면 2개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취득세 폭탄, 나중에 양도세 비과세 날아가 버려요. 특히 이제 재건축에서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게 있어요. 재건축이라는 게 이제 큰 틀에서 정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건데 이 재초안이 뭐가 문제냐면은 마지막에 입주하시는 분 있죠. 그 마지막에 들어가는 사람한테 재초안에 대한 세부담을 다 한 번에 지어요. 이게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싫으신 분들은 재개발로 가야 돼요. 재개발은 그게 없어요. 어쨌든 그랬는데 재초안 같은 경우에는 좀 지금 이슈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사업 진행 속도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정비 사업은 뭐가 됐으니까 무조건 빨리 진행돼야 돼요. 그런데 이걸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재초안이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재건축 조합원이다. 그럼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잘 따져보고 하셔야 돼요. 입주하는 사람이 분담금도 내고 재초안도 내는 거예요? 네, 내가 오른 차액에 대해서 세금으로 혼납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재건축에 대해서 말 그대로 수익성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재개발 재건축을 뭐라고 해요? 정비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사업. 내가 말 그대로 수익성이 나야 돼요. 그래서 정비 사업에 제일 수익 내는 게 뭐예요? 조합원 분양가 적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일반 분양가 받아서 여기 일반 분양가에서 나온 거 이거 팔아가지고 내가 지금 수익 내는 거잖아요. 그에 따라서 비료율이랑 다 산정되는 거고. 대박님, 그러면 지금 딱 분양권 사면 앞으로 어떤 세금 내야 돼요? 좋은 질문이에요. 자, 분양권은 주택이에요,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이 아니죠. 그냥 소위 말해서 권리잖아요. 형체도 없고. 그런데 얘가 주택수에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날짜 외우셔야 돼요. 2020년 8월 10일부터는 주택 분양권이 취득세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취득세 그럼 언제 내요? 나중에 주택으로 준공될 때, 완공됐을 때.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분양권을 사고 3년 후에 입주래요. 그럼 취득세를 3년 후에 내는 거죠. 근데 취득세 주택수는 지금 잡힌다니까요. 이게 어려워요. 자, 그리고 21년 1월 1일이 되잖아요. 그럼 이 분양권이 양도세 주택수도 들어가요. 그럼 양도세 주택수에 들어가면 뭘 폭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양도세, 비과세. 내가 주택이 하나 있어요. 내 분양권이 2개가 있다. 그럼 몇 주택이에요? 3주택이지. 형체는 주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1주택인 것처럼 착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택 분양권을 사면 양도세, 비과세를 판단할 때 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당신 2개나 있네요? 그럼 이거 주택수 카운트 되니까 토탈 3개. 비과세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분양권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미 지금 2020년 8월 12일 그리고 21년 1월 1일 다 넘어갔죠. 그리고 여기 관련된 어떤 규제 완화가 현재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분양권을 사면 2개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취득세 폭탄, 나중에 양도세 비과세 날아가 버려요. 취득세 폭탄은 그 분양권이 나중에 주택 준공될 때겠죠. 양도세는 언제 내요? 내가 주택이 있어요. 근데 분양권을 샀어요. 근데 얘가 주택수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될 때는 취득세를 내죠. 그럼 이때 잘못하면 폭탄 맞아요.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신축으로 됐잖아요. 이 신축은 최소 2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왜냐면 분양권하고 주택 보유기간이 다르니까. 만약에 이거 신축 되자마자 팔면 양도세 몇 프로 나와요? 70%, 60% 나와요. 많이들 착각을 하시는데 제가 분양권을 1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택이 완공됐고요. 다시 1년 후에 이걸 팔았으니까 나는 2년 가지고 있었으니까 기본세율 아닌가요? 아니죠. 분양권은 분양권, 주택은 주택. 그러니까 분양권이 주택으로 되잖아요? 몇 년 가지고 있어야 돼요? 2년.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내가 원베일리를 갖고 있는 조합원인데 아직 1년 좀 됐나? 2년이 안 됐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팔면 중간에 10억이 올랐다 하더라도 양도세 몇 프로? 70% 아니면 60%. 지방소득세 붙으면 77 또는 66. 팔 수 있어 없어요? 못 팔아요. 최소 2년 지나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권 투자하실 때는 분양권 보유기간 그리고 신축되고 나서 보유기간. 근데 내가 신축되고 나서 내가 실거주 아니고 내가 세를 줬다. 그럼 이 사람 청구권 쓰겠어 안 쓰겠어? 계약갱신 청구권 쓰겠죠. 게다가 입주장이니까 전세가 높아 낮아 엄청 낮죠. 그러니까 분양권 보유기간 여기 최소 4년 넉넉 잡아서 5, 6년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단타 칠 거 아니면.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이제 다시 오겠습니다. 분양권을 샀어요. 이 분양권이 주택 될 때 잘못하면 취득세 폭탄 맞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럼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주택이 하나 있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얘를 내가 비과세를 받고 싶어. 근데 이 분양권이 주택수 들어가 안 들어가? 양도세 할 때 들어가죠. 그럼 요 둘 간에서 비과세 받으려면은 딱 2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자, 내가 주택이 하나가 있어요. 분양권 하나를 샀어요. 그럼 분양권 사고 나서 3년 안에 얘를 팔아야 돼. 자, 근데 제가 주택이 몇 개를 가정했어요? 2개. 자, 여기서 만약에 주택이 하나 더 있거나 분양권이 하나 더 있으면 비과세 돼야 안 돼. 깨져요. 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앞에 영상에서 말했어요. 요 주택에 주민등록상에 분리되어 있는데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엄마, 친정엄마, 아빠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주택이 있어. 비과세 돼야 안 돼. 깨질 수 있어요. 운 좋게 넘어갈 수 있는데 운에 여러분이 그걸 맡기면 안 된다고 했었죠, 내가.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이 착각하시는 게 이거예요. 자,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잖아요.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안에 내가 종전주택을 팔아야 비과세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분양권이 주택이 아니니까 이 분양권이 2년 후에 주택으로 완공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1번 주택이 있고 이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2번 주택이 요때 완공됐으니까 나는 이때부터 3년 안에 팔면 되는 거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내가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안에 팔면 깔끔히 끝나는데 분양권 보유기간 2년 그리고 주택 되고 나서 3년 해가지고 5년 지나서 내가 팔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
이때 3년 경과됐을 때 비과세 받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이 분양권이 주택 신축으로 됐잖아요. 신축으로 되고 나서 3년 안에 얘를 팔아야 돼요. 자, 근데 아직 안 끝났어. 3년 안에 팔면서 여기 분양권이 새 아파트로 됐잖아요. 요 집에 내가 3년 안에 들어가서 1년 이상 살아야 돼. 자, 그럼 잘 봐요. 내가 서울에 오래된 집이 하나 있어요. 내가 분양권 투자하려고 저 지방에 있는 걸 샀어. 그러면 지방에 있는 분양권을 사고 3년 안에 얘 팔면 비과세가 되죠. 근데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전에 영상에서 기억나요? 역삼 분당이야. 서울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안 파는 게 좋을 수 있죠. 자, 근데 둘 다 비과세를 받으려고 서울을 팔았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이 사람이 계산 잘못해가지고 분양권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3년이 만약에 지나버렸어. 그래도 이거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얘가 주택으로 완공되고 나서 3년 안에 내가 이거 팔고 3년 안에 들어가 살아야 된다 했잖아. 근데 어디예요? 지방이라 그랬잖아. 못 사. 그럼 비과세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답이 나왔죠. 내가 분양권 투자를 하겠다. 종전주택 비과세 받고 싶다. 그럼 언제부터 팔아야 돼? 분양권 사자마자 그때부터 3년이에요. 근데 만약에 얘가 주택으로 준공되고 나서 내가 3년으로 착각을 했다.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들어가 살아야 돼. 다행히 수도권이랑 가까우면 괜찮아. 근데 저 멀리 지방이야. 살 수 있어, 없어? 못 살아. 우리 전 세대. 내가 가지고 있으면 다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그대로 날리는 거예요. 날린다 하더라도 그냥 자기가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조차를 아마 모르고 그냥 넘어갈 거예요, 아마. 아예 모르니까. 근데 그게 뭐 몇십만 원이어도 아까울 판인데 몇천만 원, 몇 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잘못하면. 그래서 특히 부동산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그려나가면서 꼭 이때 알아야 되는 세금이 뭔지를 좀 미리 대충이라도 알고 있어요. 대충 알고 있으면은 내가 세무사님하고 상담할 때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라고 던져볼 수 있어요. 내가 말만 하면은 정확한 내용이라든지 구체적인 계산은 그분들이 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아예 모르고 있으면은 안 되는 거지. 아까 분양권 이거 비과세 있죠? 이게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3에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갔는데 막 주절주절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이 있는데 월부에서 강의 듣고 지방 분양권 투자를 했는데 이게 비과세가 너무 길잖아. 세무사님도 모른다니까요. 딱 갔는데 어떤 사람이 세무사님 소득령 156조에서 하면 제가 비과세 특례를 좀 받으려고 해요. 가능할까요? 그럼 이제 이 사람 딱 자세가 달라지겠죠. 이게 좀 공부 좀 한 것 같은데? 있는 척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닌데 내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야지 내가 좀 전문가분들하고 얘기가 되잖아요. 자, 우리가 지난 수도권 상승장에서도 사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그때 일찍 투자하신 분들은 좀 좋았겠지만 또 이게 참여 못하신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 되게 컸잖아요. 그런 상대적 박탈감 뿐만 아니라 정말 힘드셨던 분들이 이제 좀 뒤늦게 합류하셔가지고 고점에 잡아서 많이 힘드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고생하는 건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빠르면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정도 되면은 분위기 많이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더 잘 버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헐값에 안 파시면 좋겠어요. 반대로 매수하시려는 분들 있죠. 이분들 입장에서는 뭐 지금 막 이렇게 연끌해가지고 막 매수하고 그럴 분위기는 아니지만 이왕이면 하나 사더라도 좋은 거 사시고 앞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공동명의 하시면 된다니까. 지금 당장은 공동명의 하셔서 일단 좋은 거 하나 잡아 놓으세요. 그게 돈 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2번 3번 갈 때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 짜고 이때 필요한 세금이 뭐냐 이것만 아시면은 헛돈 몇천만 원 안 날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포지션이 뭔지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고생이 이제 거의 끝이 오고 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 절세, 투자 이것도 좋은데 왜 내가 이렇게 돈을 버는지 그리고 내가 이걸 벌어서 뭘 할 건지 경제적 자유를 내가 왜 이루고 싶은지 대부분은 다 자기의 어떤 시간 관리, 가족들과의 좋은 시간 이런 거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잊지 말고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